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 수도권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비가, 날씨가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비가 지금 계속, 장마도 끝나고 태풍도 지났는데, 이제 비가 이제 계속 무슨 장마처럼 이어지고 있으니, 참, 기후가 참 이상하게 좀 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거, 주식시장이 요즘에 좀, 약간 조정을 받았죠. 물론 이게 개미의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특히 기간의 그 매도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조정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좀 하락을 하거나 주춤거린다는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수는 이제 반등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다른 분야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로 지금 오르고는 있어요. 또 개별적으로 이제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오르고 있지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동안 지수를 끌어올렸던 그런 기술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좀, 하락을 이어가고 있죠.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면 다 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물론 종목을 봐야 돼요. 자기 보유 종목을 봐야 되겠지만, 자기 종목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종목만 보고, 장의 흐름, 이런 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장이 끝나고 나서는 봐요. 생각을 해요. 오늘 코스피가 어땠구나. 이 업종이 어땠구나. 미국이 어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장만 시작이 되면은 자기 종목에만 몰두해요. 근데 자기 종목이 내리거나 자기 종목이 오르면은 그 종목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요즘에 이제 기술주 같은 거는 계속 지금 이제 그동안에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꾸준히 자고 나면 상승하고 자고 나면 상승하던 그런 종목들이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하락한 종목들이 많아요. 기술주 중에서 특히 기술주가 아니어도 이제 그동안에 많이 이제 계속 올라왔던 한 2주 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관점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종목에서 보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다른 전반적으로 장이 좋고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 같은 섹터의 종목들은 다 오르는데 내 종목만 내린다. 그러면은 종목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기술주들도, 혹은 바이오 벤처면 다른 바이오 벤처 업체들도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승을 주도했던 같이 내리거나 횡보를 하고 있으면은 그 원인을 종목에서 찾지 말고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미국의 기술주가 내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대부분 자기가 만약에 매수했던 종목이 내리면은 그 종목에서 원인을 막 찾아요. 그리고 찾아갖고 막말로 이런 잡주가 다 있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제 투덜대죠. 쉽게 해갖고. 왜냐면 자기 계좌가 손실이 되니까. 물론 종목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갔어요. 미국 장이 빠지면서. 그러면 일주일 전에, 미국 장이 빠지기 시작했다면은 만약에 그동안에 한 2주 전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을 매수했던 사람들이라면은 보유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그 종목이 빠지면은 그 조정장을 활용해가지고 조금씩 추매를 하거나 조정이 끝날 때까지 이게 조정장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은 거시적으로 보면은 미국 장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주도 조정을 받겠구나. 그러면은 지금이 조정장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렇다고 이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명확히 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목을 그냥 자기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다면은 차익을 실현해버리든가, 조금 조금 고점 대비 본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이제 더 들고 가고 싶으면은 이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양은 늘려가지고 기회로 삼거나 추가 매수 기회 삼고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조정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조정 첫날, 뭐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제가. 매드팩토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자, 매드팩토 같은 거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3만 500원을 고점을 찍고, 지금 며칠째인가요? 지금 4거래일째 떨어졌어요. 그 13만 500원짜리가 11만 7,6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 한 3,000원? 만 한 3,000원 좀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13만 원짜리가 13,000원 떨어진 거 한 10% 정도 이제 조정을 본 거잖아요. 10% 정도.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규로 이제 13만 원, 요 이제 급등할 때, 이틀 동안 급등할 때, 여기 이제 이틀 동안 급등할 때, 요때 한 12만 원 정도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 쳐요. 뭐 12만 원 후반이나 뭐 중반쯤에 새로 신규 매수한 사람이 있다 쳐요. 자, 그러면 이분은 이제 바로 다음날부터 이제 주가가 좀 소폭 하락했으면은, 요때는 뭐 자기가 산 가격보다 뭐, 어쨌거나 좀 수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별 영향이 없겠죠. 없는데 이제 이때 이제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원인을 파악할 때, 뭐 미국의 기술주가 떨어지고 미국의 뭐 바이오 벤처가 떨어지고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조정이 들어간 상황이고, 미국이 계속 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이제 좀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떨어지고, 뭐 이런 정도의 분석만 해도 이게 조정이구나. 그럼 내가 뭐 조정이 들어갔으니까 좀 나는 지금 요때 들어왔으니까 그냥 팔고 나갔다가 나중에 조정 끝나면 다시 돌아올까, 이런 판단을 해야 되죠. 아니면 자기가 계속 들고 있으려면은 조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추가 매수를 하던가.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냥 이 종목에서 찾아요. 종목에서 원인을. 이게 미국 장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코스피 전반의 장, 뭐 이런 코스닥 전반의 장, 이런 거를 본다기보다도 이 종목에서 이거 이런 생각하는 거죠. 보세요. 이제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한 9만 5천원짜리가 13만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급등하는 거 보고 이제 쫓아 들어온 거예요. 이 종목 좋다고 해서 들어왔더니 순 개잡주구만 이러면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요때가, 만약에 요때 이제 자기가 이제 요때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근데 요때까지는 소폭 상승을 보고 있더라도,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 요때는, 장중에 자기 본전이 왔으면은, 팔았을까요? 못 팔까요? 근데 못 팝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왜냐면 자기 본전의 언저리까지는, 더 가지고 있어 볼까? 수익 났던 게 손실이 나고 본전이 되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들어온 본전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만약에 요때 13만 500원 갔잖아요. 그럼 13만 500원을 자기가, 들어온 원금이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치 이제 수익 실현은 안 된 상황인데, 만약에 12만 5천 원에 샀으면은, 어쨌거나 주당 5천 원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12만 5천 원을 본전을 생각 안 하고 13만 500원 됐을 때 주당 5천 원 수익이 났을 때 자기 계좌, 그거를 자기 본전이라고 생각한다는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긴장감 갖기 시작하죠. 이제 이때 들어온 집을 안 팔고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만약에 크게 빠져가지고 이제 손실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못 팔죠. 본전 생각에. 네? 이제 상당수의 이제 초보들은 못 팝니다. 상당수의 초보들은 못 팔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때 어쨌거나 종가로 기준해서 손실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손실이 났으면은 이거 이제 미치는 거죠. 아주 심리적으로 이제 주가 손실이 났고, 장중에 자꾸 떨어지니까 손실 폭이 점점 커져. 그럼 못 팔고 이제 이때부터 생각하는 거죠. 이제 좋은 종목이라 해서 들어왔더니 아주 개잡주네 이러면서, 내가 이게 본전만 되면 다시 들어오나 봐라, 팔고 나갈 것이다 이러면서 본전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제 자발적이지 않은 홀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때 또 꽤 많이 하락해요.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완전히 불안해지죠. 와, 이거 미치겠네. 아주 미치죠, 아주.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 이건 제가 이런 경험을 제가 처음에 한 몇 년 차까지 다 겪어봐서 제가 그 심정을 충분히 압니다. 아주 미쳐요. 아주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물타기 하려니,
또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것이니까 이거 물타기했다가 더 손해 볼 수도 있고, 안 하자니 본전이 저기 까마득하게 여기 위에 있고, 뭐 11만 8,500원만 해도 뭐 한 12만 5천 원 정도 되는 자기 본전이 뭐 한 만 원 정도 까진 거잖아요. 그럼 아주 뭐 이제 이때부터 막 이제 막 그 결심하죠. 내가 이거 원금만 찾으면 내가 팔고 다시는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막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때 또 떨어져요. 소폭 하락해요. 네, 소폭 하락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점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비관이 커지죠. 비관이 커지고, 야, 이거 뭐 이제 뭐 마음고생이 이제 심한 거예요. 며칠 동안, 4일 동안. 근데 이제 이때 오를 때 이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니까 다른 이제 오르는 종목들은 보면은 아주 미쳐요. 아주 그 종목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와, 나는 지금 막 주당 만 몇천 원씩 막 손해보고 있는데, 내가 저 종목을, 오르는 종목이 보이면은, 내가 저 종목을 샀더라면은, 내가 오히려 만 원을 이익을 보고 있었을 텐데, 내가 종목을 잘못 잡았다. 이러면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이제 인식이 배겨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가 이제 어제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어제도 완전히 만약에 가지고 있는 주주였다면 어제도 한 만 원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죠? 보합에서. 한 8, 9천 원 정도 떨어졌었나요, 어제? 자, 그러면은, 뭐, 기존의 종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은 추가로 매수하거나 그냥 홀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는 그냥 떨어져도 오히려 돈이 더 있으면 추가 매수의 기회를 삼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종목이 이제 회복, 조정기라는 걸 이제 확신을 갖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홀딩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때 이제 이제 막 오르니까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신뢰감도 별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이때 한 만 원 정도 떨어졌잖아요. 이때 되면 완전히 뭐랄까, 약간 이게 뭐랄까, 비관적인 생각이 극에 달해죠. 뭐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이때 한 돈 만 원 떨어졌는데 한 3, 4일 동안 만 원 조금 더 떨어졌는데 이날 하루 만에 8, 9천 원 떨어졌으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뭐, 한 20%막 이렇게 손실을 보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이게 주중이었지만, 네, 그죠? 그러면 아주 사람이 한 4, 5일 만에 한 20% 가까이 손실을 봤다면은 이게 뭐 심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이 돼버리죠. 네. 자괴감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 요때 이제 어쨌거나 장중에 반등해가지고 막판에 플러스 전환했어요. 요때 던진 분들이 굉장히 꽤 있을 거예요. 왜? 요때 한번 이렇게 이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한 8, 9천 원 하락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합까지 올라왔을 때, 요거 손실 본 거를 감당을 하고, 그냥 요 플러스 때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한 분들 분명히가 아니라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와, 지금 막 4, 5일 동안, 한 지옥에 갔다가, 이날 또 장중에도 한 8, 9천 원 떨어져가지고 지옥에 갔다가 지금 플러스 돼 있는데, 요만큼이라도 손해보고 나가자. 그런 생각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 봤을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 신뢰를 가진 분들은, 이 종목이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종목이 이제 이 종목 자체에서 원인을 못 찾아요. 이 하락한 원인은. 그죠? 근데 이때 들어온 분들은 이 종목 자체에서 하락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 되는 거죠. 개잡주, 뭐 이런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잡주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조정이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 있는 종목들이,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 4, 5일 정도 하락한 이유가 미국의 기술주 조정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기술주가 조정을 받는 그것이 원인인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그냥, 요때 플러스 됐으니까 이제, 아이고, 빨리 팔고 나가자라고 이때 팔고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조정이 끝나는 시그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쵸? 이게 이제 월요일날 되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미국장이 이제 어쨌거나 오늘 밤에 이제 미국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근데 조금씩 그 조정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다우나 S&P는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도 이제 점점 조정을 이제 끝마쳐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분은 어때요? 그럼 그분은 이때 나간 분들은 이제 한 10,000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12만 9,500원에 이제 샀다면 11만 7,000원이니까 10,000원이 뭐야? 한 10,000원, 만 몇천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이제 한 2, 3,000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그냥 털고 나간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이때 저점에서 샀던 분들은 어때요? 이제 시작인 거죠. 출발의 시작.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상투에 잡고, 상투를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딱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주가를 여기 며칠간의 어떤 흐름 가지고 파악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만약에 공부를 그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파악을 안 하고, 이제 학습을 안 하고 들어온 경우라면, 들어온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이 종목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충분히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과 투자자 간의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황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런 조정이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할수는 좋은 기회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별로 이제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면 좀 그나마 제때 들어오고 제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렇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만약에 기술주의 조정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왔다면은, 요게 이제 미국주가 계속 하락하면, 내가 지금은 조정의 시작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중에 좀 반등할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사는 게 더 낫겠다 판단하면은 이때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그냥 털고 나간 다음에 나중에 조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초보분들은 사실상 이 본전 생각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손해는 손실대로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분명히 만약에 조정이 마지막 장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또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다면은 이 종목을 다시 보게 된다면은 화가 더 많이 나겠죠. 자기가 여기서 10,000원, 만 몇천 원 손해보고 나왔는데, 내가 팔자마자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개미 투자들이 상당히 많이 겪는 시행착오잖아요. 내가 팔면은 오르고, 사면은 내린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는 그 종목에서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 종목에서 내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 종목에 내가 생각할 때 이 종목이 별로다 싶으면 안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보니까 살펴보니까 이 종목 좀 괜찮은 것 같네 하면 이제 신뢰가 가잖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조정이 와더라도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고 별 걱정이 안 들어요, 사실. 네. 이렇게, 아까 불안감 같은 게 안 생겨요, 여러분.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지만, 진짜예요. 진짜, 종목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면은, 이렇게, 지금 이거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이 4일 동안 한 10% 넘게, 1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별로 이렇게, 불안감이 안 생긴다니까,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또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카카오 같은 거는 어제도 떨어졌어요. 상승 반전 못하고. 지금 보세요. 지금 41만 2천원까지 상승했던 종목인데, 지금 37만 9천원까지, 하락했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거의 한 2만원, 한 3만원 정도? 네, 3만원 정도 하락한 거잖아요. 3만원 정도면 한 8% 정도 되나요? 네,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한 8% 정도 하락했는데, 이제 어제도 이제 회복을 못했어. 더 추가 하락했어요. 투자자들 봐도, 외국인 기관이 계속 쌍끌이 매도예요. 자, 이것도 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하락했나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41만원까지 막 상승하니까, 야, 이거 엄청 많이 오른다. 예? 엄청 많이 오른다. 야, 사자. 빨리 지금이라도 사자 하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예? 하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손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종목, 아무리 이 종목에 그제서야 하락하니까 뉴스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찾아봐도 원인을 안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이 종목에서 원인을 찾으려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락하는 원인을. 그럼 뭘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의 전반적인 흐름,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왜 하락했는가? 그 미국의 기술주의 하락을 인해서 이제 카카오가 기술주니까 카카오 영향을 받는 거다. 그럼 미국이 계속 하락하니까 우리나라 기술주도 하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래갖고 이제 좀 더 거시적인 시점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어떤 종목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그 종목의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외적인 변수, 대내적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종목 안에서 원인을 못 찾으면은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초보들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면은 그냥 원금 까이면은 그냥 불안해가지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신경질도 나고 이걸 팔자니 원금이 지금 손실 보고 있고 안 팔자니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금 미치는 거죠. 아주 그죠? 예.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깊숙이 공부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들어온 분들은 어떻겠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네,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돈이 있다면은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고 돈이 없더라도 그냥 기다려요. 홀딩하고. 그죠? 아니면은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익이 나는 다른 종목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이거를 추가 매수하거나 이럴 겁니다. 자, 저도 사실은 카카오가 얼마나 더 하락할지 몰라요. 하락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불안하거나 이런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이 종목을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온 분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초보자들이 많이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 같은 데도 봐도 주식을 오래 하거나 좀 주식에서 성공한 분들은 보면은 이런 이제 조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보자들이 심리를 꿰뚫어 가지고 자기도 그랬거든요. 초보 때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손실 보고 있으면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런 조정장에서는 그 부하 내동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제 말들을 이제 많이 이제 얘기해주지만 초보자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면에서 자기가 부딪히면은 그런 얘기들이 잘 적용이 안 되죠. 자꾸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 어떤 종목에 매수를 할 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 시간이 당장 안 사도 돼요. 당장 안 사도 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종목에 대해서 좀 깊숙이 공부하고 아주 깊숙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기본적인 건 공부하고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다 이러면 안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또 이거 좀 괜찮네 이러고 이제 좀 긍정적인 반응이 오면은 그러면은 신뢰가 생겨요. 당연히 그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또 이제 아주 흔한 얘기가 있지만 이제 몰빵하지 말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분할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만약에 자기가 요때 들어왔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요때 들어왔다 쳐요. 요때 들어왔다 치면은 이걸로 분할하는 거예요. 10%씩 떨어질 때마다 10%씩 분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또 반등할 때 이제 만약에 분할이 다 안 끝났다면은 또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또 한 10%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100% 정도. 예? 이거 내려갈 때 50%. 만약에 5일 동안 하락했다 치면은.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때 반등을 했잖아요. 요날. 그죠? 네, 요날 반등을 했어요. 반등한 거는 이제 미국 증시가 좋아졌기 때문에 반등한 거죠. 미국 기술주가 반등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등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반등이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날 또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어요? 미국 증시가 다시 또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몰빵을 하지 말고 이제 분할로 계속 이제 조금씩 하는 거죠. 분할이 물론 10%씩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20, 30%씩 분할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각자의 개인의 선택 몫이지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내가 사면은
내리고 팔면 오르는 이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느냐. 그냥 내가 이 종목이 막 오르니까 이거 왜 오르지? 그리고 뭐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유만 대충 알아요. 그리고 자기도 뛰어 들어가요. 그냥. 그건 이제 공부하고 들어간 게 아니죠. 그거는. 그죠? 좀 더 분석적으로 해야 돼요. 깊숙하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들어간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종목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그 대하는 그 심리적인 부분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하는 초보분들이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그럼 상승하면 팔 것이냐? 상승하면 또 수익을 많이 낼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면은 한 5% 10%만 수익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갖고 들어가는데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면 내가 최소한 이 종목이 내가 봤을 때, 내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해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최소한 뭐 한 50%는 오를 것 같아. 아니면 50%가 자기 목표 주가를 정해놓고 50%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30%, 40% 정도까지는 기다려요. 홀딩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박 겉하기 식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거 이래서 좋대. 한 줄 정도만 이렇게 인식하고 이제 거기 종목에 들어간 분들은 한 5%, 10% 정도만 올라도 이제 어떤 종목이 오를 때 물론 급등하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오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5%, 10% 올라가지고 조금 약간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이제 상승을 멈추고 그러면은 불안해가지고 5%, 10% 수익 난 것도 이럴까봐 그냥 던진단 말이에요.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초보분들은 마음 급하게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2,000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못 잡았다고 해가지고 돈 못 버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종목 2,000개 종목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내일 주식장이 폐장하는 것도 아니고 서두를 필요 없고 그냥 어떤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종목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뢰가 자기 생기면은 그걸 그때 들어가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제 의외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쌍끌이 대량 매도로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에 굉장히 많이 좀 빠졌어요. 초장 이제 갭상승 출발했다가 그럴 때 만약에 쭉 빠졌을 때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자기가 보유 종목을 대하는 태도. 근데 그게 거기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종목을 공부해서 들어가느냐 공부 안 해서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그 종목에서 이런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렸어요. 근데 주식시장이 이건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적어도 제가 한 20년, 23년 동안 주식시장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런 경우는 아주 그렇게 드물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린 건. 자,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하락장도 많고요. 조정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심리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신뢰가 구축이 안 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조금만 불안하면 팔고 조금만 괜찮으면 사고 또 수익도 조금만 나면은 조금 수익 나는 거마저 까먹을까봐 또 팔고 네, 이럽니다. 지금 요런 장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좀 이렇게 심하고 급등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종목에서는 단타 치기도 쉬워요. 왜냐면 장중에 이게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타도 치기 쉬워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하락장이나 조정장 일반 평범한 장에서는 단타 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익을 이제 그 종목을 대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은 돈을 벌기 쉬운 장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 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특히 조종장이나 일반적인 평이한 장에서는 더욱더 종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들어오면은 맨날 조금만 움직이면 샀다 팔았다 이러다가 이제 수수료만 날리고 실제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계좌만 계속 조금씩 가랑비 엎젓듯이 계속 깎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장에서 이제 장을 보다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토론방이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뭐 이렇게 보면 의견 뭐 토론, 이게 토론방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네이버 토론방, 뭐 다음 토론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실시간으로 그 개인 투자들이 막 글 올리는 글이,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막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그러니까 댓글만 보면 알아요. 이게 뭐, 아, 이분이 뭐 저기 그냥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온 분이다. 실제로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온 분이다. 제대로 공부하고 않고 들어온 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뭐 이제 초보다, 아니면 뭐 좀 경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것들이 대충 보여요. 댓글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장중에 시초가에 갭상승했다가 이제 갭상승했대,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갭상승 출발할 때 이제 야, 이제 오르는구나 싶어서 막 뛰어들던 분들이 점심 때 쫙 빠져버리니까 갈수록 막 여기에 막 그 불안한 심정들을 막 이렇게 댓글, 이거 토론방에 글로 막 올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불안함이 확 느껴지죠. 이제 느껴지고, 뭐 이제 좀 뭐 아까 그 뭐지, 저기 매드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반전하니까 할 때 또 한번 쓱 들어가 보니까, 제가 토론방에 오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야, 뭐 이런 잡주가 다 있냐, 나 이거 이제 팔고 떠난다, 뭐 이러면서 뭐 내가 여기 다시는 안 들어온다, 뭐 이런 뭐 그런 이제 자기 신경을 막 이렇게 글로 적은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나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추가를 매수하거나 들어갈 때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제 그 5일 동안 하락할 동안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제 뭐 조금 반등하니까 이제 팔고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 보고, 아, 이게 참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월요일날 주가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지만 적어도 좀 중기 장기로 봤을 때, 뭐 매드 팩터 같은 것도 그렇죠. 매드 팩터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실 때 이제 여기서 올라온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여기에서부터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은 마냥, 물론 큰 그 주기로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 곡선이지만 올라오면서 계속 결코 이렇게 그냥 쭉 계속 올라오기만 하진 않죠. 장중에 뭐 이렇게 계속 이런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오기 조정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산을 올라갈 때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산이 그냥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올라가다 보면은 삼각형이 아니죠.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쭉 올라만 가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산에 올라가기 정상까지 올라가서 가까이 가서 이제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은 뭐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계곡도 만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점점 높이를 올라가고 그런 겁니다. 주가도 똑같아요. 이게 멀리서 딱 보면은 그냥 쭉 올라가면 될 것 같지만, 또 요걸 좀 이렇게 간격을 넓혀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이시죠, 여러분? 네. 계속 보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어떤 조정이나 조금 하락했다가 또 오르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친단 말이에요. 네. 요것 때 뭐 7만원대 이제 쭉 내려왔잖아요. 근데 어때요? 더 가볼게요. 이렇게 쭉 마냥 이렇게 오르지만 않는다니까요. 보세요.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쭉 오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때요? 또 이게 더 가면은 또 이렇게 조금 여기서 또 조금 뭐 하락적 횡보 보이다가 다시 또 쭉 치고 올라오고 이런 말이에요. 지금부터 내려오고 있잖아요. 또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또 이제 종목이 어떤 호재가 나오면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압축해서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넓혀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마냥 올라가진 않죠. 근데 이걸 딱 압축해 보면 어때요? 그냥 쭉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뭐 산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주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때 이 종목의 신뢰를 가지고 요때 들어온 분이 있다 치면은, 예? 이 종목이 어떤 분이 이때 들어왔어요. 만약에 이때 이 종목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내가 봤을 때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내가 봤을 때 한 15만원 정도 갈 것 같아. 그러면 이분은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중간에 막 하락하든 조정을 받든 뭐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계속 들고 있으면 어때요? 결국은 13만 4천원까지 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들어오면 또 차이가, 카카오도 보세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완전히 산이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그죠? 근데 펼쳐보면 어때요? 펼쳐보면은 안 그래요. 그죠?
계속, 그죠? 계속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조정받았다가 횡보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보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두 가지는 명심하셔야 돼요. 일단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 종목에 확신이 별로 신뢰가 안 가. 아, 이 종목이 별로야.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아, 이 종목은 좀 내가 봤을 때 괜찮아 보여.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이 조금 신뢰가 생겨요. 괜찮아 보인다 생각하면. 그러면 그때 분할로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계속,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제 대응을 해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신뢰가 생기면은 설사 조정이 중간중간 오더라도 그 종목을 웬만해서 안 팔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종목이 내가 신뢰를 가졌다 치더라도 그 당시에 계속 오르다가 뭐 어떤 악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변수가. 그러면 이제 그 변수를 확인하고 이제 나오면 되는 것이고, 내가 목표한 가격까지 안 갖다 치더라도. 지금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뭐 매드 팩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3만원까지 올랐지만 지금 11만원대까지 빠지긴 했지만 아직 이렇게 빠져야 할 만한 이유가 종목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더 호재죠, 호재. 그죠? 곧 발표할 임상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종목에서의 악재는 뭐예요? 임상이 뭐 기대치에 만큼 결과가 안 나왔다거나 아니면 실패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악재가 되면 그때는 뭐 이제 여지없이 빠져나와야 되겠지만,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이제 지금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는데도 지금 7거래일째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호재가 만발하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언택트 시대에 아주 매출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치 이상으로 나왔고, 게다가 카카오 게임즈라는 대박난 게임주 상장 또 해가지고 계열사가 여기에 대한 지분 수익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호재가 남발했는데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뭐 내일 당장 월요일 날 또 어떤 이 종목에서 악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현 시점까지는 악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 날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나오면, 종목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 확인하고 팔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늦지 않는 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보라는 분이 어느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이런 장에서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침착하고 한 번 더 생각하라, 이제 사고 팔 때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서둘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 막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거 막 살려고 막 제대로 그 종목에 대해 공부도 안 하고 막 서둘러서 매수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고, 이제 항상 좀 한 템포 느리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런 이제 자세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설사 내가 한 번 더 생각하느라고 그 종목 못 샀는데 그 종목이 저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닌 거죠. 2,000개 종목 중에서 그 종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말고 그럼 또 다른 종목을 찾아가지고 찾거나, 아니면 그 종목은 마냥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종목이 조정을 받아서 좀 하락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매수하거나 이런 이제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좀 약간 제 말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 꼭지에, 그러니까 내가 팔면은 오르고 사면은 내리는 이런, 일을, 계속, 이제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일단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설사 조정을 받는 것을 오히려 짜증과 어떤 손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로 채우기보다는 내가 지금 조정받는 이 종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부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개미 투자자분들이 장중에 이런 요즘처럼 이렇게 조정장에서, 근데 조정장이 사실 상승장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조정장은 근데 주식장에서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조정장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하락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요즘에 그래도 조금 물론 조정이 짧은 조정이 있긴 있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나마 3월부터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좀 긴 조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주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요때 이제 심리적으로 얼마나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침착하게 하세요. 침착하게. 네, 서두르지 마시고. 네, 그래서 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특히 초보자분들은 참고하시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한 일주일 전에 기술주를 샀는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 손해보면서, 그러면은 지금은 오히려 팔 시점이 아니죠.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뭐, 몰라요.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지금은 조정이 어느 정도 다 많이 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랄까, 좀, 초보분들은 만약에 초기에 못 팔고 조정 초기에 못 팔았다면 지금까지 있고 손해를 보고 있다면 오히려 더 홀딩하는 것을 좀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네, 하여간 감사합니다.